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39주기 기념일은 지났지만 5월 영령을 추모하는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 행사는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전두환 씨가 학살의 최고 책임자라는 목격자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 씨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흥행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북한의 참가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시사나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와 부적절한 채용 행태가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은 지났지만 국립 5.18 묘지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항쟁의 유적지를 둘러보는 순례객들의 행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어서서 나가니 5월 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3355 열사 앞에 자리 잡은 참배객들이 직접 불러보는 노래입니다. 한때는 금지곡이었던 노래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참배의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절규 섞인 울음을 들었을 때 감정이 되게 저도 공감되고, 근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숙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고국의 현실을 생각하는 이주 노동자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얼굴과 피부색은 다르지만 국립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의 소망은 단 하나, 바로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한 응징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약간 좀 답답함이 있고요. 그래서 더 알리고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5월 항쟁의 주요 격전지에는 순례객들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5.18 추모 기간을 맞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옛 전남도청에는 역사 교육을 겸한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아이들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민주화, 인권, 평화의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5.18. 39주기를 맞은 5월 영령 추모 행사는 이번 달 말까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1980년 5월 목포역 광장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일주일 가까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민들에게 광주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유인물을 인쇄하다 구속까지 됐었던 김진옥 씨를 김양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시위대가 목포에 도착하면서 광주 상황이 목포에 전해졌습니다. 당시 목포역 앞에 있는 인쇄소에서 근무했던 김진옥 씨. 시민투쟁위원회 요청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줄 유인물 만여 장을 활자 하나하나 찍어 인쇄했습니다. 그 제야 인사인 강수옥 씨가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인쇄를 부탁해서 인쇄를 만장을 내가 해드렸습니다. 목포역 광장에는 매일 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데 김 씨는 당시 뜨거웠던 목포의 민주화 열기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학생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열전에 그렇게 사람 많이 모였던 건 아마 먹고 생기고 처음이지 않는가. 유인물을 인쇄했다며 포고령 위반 혐의로 보안대에 끌려가 고문까지 받았던 김 씨. 자신이 인쇄하지 않았던 유인물까지 자신이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안 했다 하면은 또 딴 사람이 또 들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했는 걸로 제가 그냥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시민들에게 5월 광주 상황을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유인물을 인쇄했다는데 자긍심을 느끼고 산다는 김진옥 씨. 최근 5.18 왜곡에 화가 난다며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랬습니다. 이제 한국당 같은 당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고, 그러니까 진짜 열불나고요. 사실은 저 책임인데도 5.18 그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학살의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 씨는 발포 명령도 헬기 사격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잇따라 나온 목격자와 증언들은 그가 바로 역사의 죄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전두환 씨를 다시 역사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가 시작되기 1시간 전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다는 전직 미군 정보요원의 증언.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개57 비행단장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자비한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보고받고 굿 아이디어라며 사실상 최종 승인했다는 군의 문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것은 물론 직접 총탄에 맞았다는 증인까지. 헬기 떠가지고 저기 했는데 순간에 맞아버렸어요. 제가. 최근 잇따라 터져나온 5월의 증거와 증인들은 전두환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고를 받고 있었고 검토하는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하지만 전 씨는 헬기 사격도 발포 명령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누구나 짐작하지만 39년째 밝히지 못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의 불순한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상규명과 역사 왜곡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때 5.18 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정치의 영역에서 해방돼 역사의 영역에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곡성부와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구름 가득한 가운데 대체로 흐린 모습인데요. 점심쯤부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츰 맑은 날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날은 개겠지만 비가 그친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광주 전남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 목요일 광주의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주일 새 10도 이상의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으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5.18 기념식은 예상했던 대로 역사 왜곡 처벌과 진상 규명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치권도 이 두 가지 과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꽉 막혀 있는 전국 때문에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오승용 킹핀 리서치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 그 기념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5.18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독재자의 후예다라는 좀 다소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반쪽짜리였다, 기념식이. 이렇게 더 냉랭하게 몰아가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의 입장은 자유한국당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다그쳐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이고 통합의 메시지는 아니었다. 즉 독재자의 후예라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이른바 다른 이슈로 전환을 시도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응들이 그렇게 공감들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곧바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서 5.18 망언 정치인을 지칭하면서 사람이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5.18을 지내면서 넘어야 될 과제들이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기념식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그 진상조사와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요. 민주평화당 지도부죠. 그것을 위해서 원포인트
국회 소집도 해보자라고 제안을 내놨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고요. 네. 이미 지난 4월 15일 조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군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에게 조사위원 자격을 부여하자라는 특별법 개정안을 냈고요. 네.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이 관련된 부분들을 법 개정을 해서라도 위원회를 출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18 조사위원회 출범과 관련된 여야의 물밑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4월 임시국회 패스트트랙 파행 이후에 5월 임시국회를 다시 개시할 만한 명분과 계기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원포인트 국회가 아니라 5월 임시국회 내에서 추경안 처리까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는 기회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또 망원 의원 3인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그 정가의 관심입니다. 좀 곤욕을 많이 치르고 그 이후로 또 지지율도 조금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내부자적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 호남의 시각에서 본다면 당연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황교안 총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편인데요. 5.18 기념식에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내래 참석했다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징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황교안 대표의 권력 기반, 지지 기반이 결국은 친박의 옹의를 받아서 대표에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의원총회를 통해서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권력관계 내에서의 어떤 세력 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 어려울 거고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청와대하고 단독 영수회담과 같은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만이 당내에서 징계를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그 부분도 현재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요, 그 전국 순회 장외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확실하게 대선 주자로 자리를 잡은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도 달려 있는 그 추경안이라든가 민생 법안들 팽개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망원 의원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제가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고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장애투쟁까지 해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얻었는데 그 다음 플랜 B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급한 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청와대가 양보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치정국이 오래가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중지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안을 비롯해서 5.18 조사위원회 출범과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오는 20일이죠. 호프 미팅을 통해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그 야당들의 원내대표가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순항할 것으로 보십니까? 순항이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이전 원내 지도부와 완전히 다릅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변형된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합의가 없는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고요.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과 수사는 분리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권은희 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인사권을 대통령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사개특위 내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8 39주년 기념일 전후로 최근 정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킹핀 리서치 대표 오승용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안의 한 유명 리조트 안 식당에서 모듬회 등 해산물을 먹은 투숙객 16명이 구토와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투숙객은 지난 18일 저녁 이 리조트 식당에서 해산물을 먹은 뒤에 증상을 호소했고 무안과 목포 등 4개 병원에 후송됐다가 어제 모두 퇴원했습니다. 신안군 보건소는 식당의 식자재와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식중독 여부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한편 검찰도 윤 전 시장이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공사에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2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와 부적절한 채용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과 2017년 이후 신규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벌여 모두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윤 전 시장 채용 비리와 관련된 직원 A씨를 단기 계약직으로 부당하게 채용했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당초 공고에는 없는 규정을 적용해서 면접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네 독서 문화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독립서점이 목포에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협동조합까지 구성을 해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며 목포의 인문학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립도서관 인근 2층 양옥주택. 70년대 건축된 낡은 주택이 카페와 서점으로 변신했습니다. 목포를 여행하다 반해버린 동화작가 윤소희 씨가 남편과 의기투합해 2년여 동안의 노력을 기울여 선보인 독립서점 동네 산책입니다. 진열된 책들은 모두 윤 작가가 엄선한 것으로 혼자서 책을 읽거나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커피나 뭐 이런 테이블도 준비해 놨는데 앉아서 막 대화 나누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좀 멍하니 생각에도 잠기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하는. 목포 원도심의 중심가인 차 안 다니는 거리에 문을 연 독립서점 고호의 책방. 작은 공간이지만 고호와 관련된 서적들이 알차게 비치돼 있고 출판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 이처럼 독립서점을 표방하면서 문을 연 책방은 모두 5곳. 독립영화관까지 가세 지난 4월 협동조합 독립공감을 결성해 책축제와 북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에다가 인문학이나 책을 통해 가지고 책방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과 공생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일까 일단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탄생한 목포의 독립서점들이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지역 인문학의 풀뿌리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유시민 토크 콘서트, 버스 파업 철회, 근로 장려금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유시민 토크 콘서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생하게 라이브로 전해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 보셨나요?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유튜브에서 조회수 2만 4천 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작태는 다시 한번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특히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들은 5.18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길 바라는 누리꾼들에게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파업 예고로 교통 대란을 걱정한 것도 잠시 노사 합의로 철회된 일도 있었죠.
노조는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1년에 8만 원씩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대전과의 격차를 줄이고 기본급도 4% 인상하기로 하는 등 7개 항에 걸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예정된 파업을 하지 않게 됐는데요. 버스 파업 취소래. 진짜 다행. 학교, 직장 어떻게 가지? 걱정 많았던 누리꾼들은 안도하고 파업 철회를 환영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광주 MBC 온라인 콘텐츠 요즘 것들의 경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국가에서 장려금을 줄 테니 열심히 일하십시오. 대신 너무 많이 벌면 안 줍니다. 이런 제도입니다. 단독은 150만 원, 꿀벌이는 260, 맞벌이는 30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단독은 2천만 원, 홀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야 하고요. 총 자산이 2억 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고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5월 말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무대를 좀 무난하게 넘긴 김민우 선수가 상당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드래그 바운스를 댑니다. 1루 쪽에 아무도 없어요. 2구 변화구로 받아칩니다. 3루간 뚫었습니다. 2루 주자 박준태 3루 받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박찬호의 1타점 적시타 선취점 팀 기아 타이거스 1대0. 터커 날카로운 타구 오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계속 돌리다가 여기에서 멈춤 사인이 나옵니다. 3구 툭 갖다 댑니다. 앞선 주자 2루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세이프됩니다. 그 사이에 최용호의 득점과 함께 이제 스코어 2대0 2점을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스. 추가 실점을 했어요. 그렇죠. 스코어가 나가는 그리고 실책 일단 송구가 잘못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성현 선수가 패스 플레이를 한 번에 못했어요. 공이 최초로 송구를 시작했을 때 서 있는 위치거든요. 한번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웃 4구 다시 멈춰 빠집니다. 다 이창진 좌중간입니다. 안타 코스 이창진 안타 2루 주자 두 베이스를 이어갑니다. 김선민 홈으로 1루 주자 3루까지 이창진 2루 볼은 옆으로 구릅니다. 그 틈을 타서 마저 들어옵니다.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받고 이제 스코어는 5대0 5점을 앞서가는 기아 타이거스. 높게 뜹니다. 유격수 김선민 한 공 정리하면서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2세 3연전으로 확정을 한 채 또 시즌 부팀간 상대 전적에서도 앞선 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의 참가 여부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한수영연맹과 함께 수구 남북 단일팀을 비롯한 북한 선수 참가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 국제수영연맹 등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북한의 참여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엔트리 등록이 마감되는 다음 달 24일까지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냉장고 2천여 대를 기증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선수촌 숙소와 경기장에 비치할 가전제품 가운데 냉장고 2천여 대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기부받은 냉장고를 경기장 기능실과 선수촌, 미디어 숙소에 설치한 뒤 대회가 끝나면 광주 지역 사회단체 등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분야인 드론의 활용도가 공공서비스 분야로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국가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이 해양 조난자를 신속히 찾아냅니다. 드론에서 인명 구조용 구명 튜브가 낙하돼 조난자를 무사히 구조합니다. 이번에는 드론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화 지점을 정확하게 탐색해냅니다. 드론에 장착된 소화탄이 발화 지점에 정확하게 발사됩니다. 드론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연륙교의 교각을 점검하고 열 화상 모드를 통해 실종자도 찾아냅니다. 드론은 이제 치안과 해양, 기반시설, 산림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까지 활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실증에 대한 그 결과치와 매뉴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공공영역 지자체에서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시장을 열어주면 드론 기업에 대한 어떤 생존도 발생되고 또 드론 기체가 보급되면서 결국은 드론 사업이나 가치 사슬이 거기서 엮여지지 않겠는가. 전남도와 고흥군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인증 기반 표준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 실증, 보급에 이르는 드론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유망 드론 기업 육성과 유치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재 구축 중인 드론 지식산업센터 조기 완공과 드론 기업의 생산 제조 기반 마련을 위해 이미 군에서 확보한 부지 4만 평의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성장 동력 산업인 드론 산업. 전남 고흥이 국가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드론은 물론 해킹 관련한 소프트웨어까지 한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광주 소프트웨어 체험 축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학교 등이 참여해 언플러그드와 피지컬 컴퓨팅을 자유롭게 체험해 볼 수 있는 9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마인크래프트 경진대회 등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진대회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악취 민원의 주범으로 꼽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악취 지수가 공개됩니다. 광주환경공단은 제2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경계 지역에서 측정한 복합 악취 지수를 오늘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씩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은 악취 지수가 법적인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민간 투자 집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 투자비 8조 원 가운데 민간 부분에서 집행된 금액은 1조 1천억여 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이 17%에 불과합니다. 반면 공공부문의 집행률은 60%를 넘어서서 민간 투자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들어간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등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차차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날은 개겠지만 비가 그친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광주 전남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웠는데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그치겠고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덥겠습니다. 일주일 새 10도 이상의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으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기온은 16.8도, 담양은 17.1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은 19도, 해남은 18도로 전망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0도, 구례는 21도 보이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도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주말 새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회복된 맑은 날씨는 이번 주 내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